여러분은 대화 중에 갑자기 대화가 끊기고 정막이 흐를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심장이 빨리 뛰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초조해지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대화의 공백을 실패라고 규정하곤 합니다. 침묵이 흐르는 순간 내가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상대가 나를 지루해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저는 대화 결벽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빈틈없는 대화만이 완벽한 소통이라고 믿는 그 강박이 오히려 우리를 더 어색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대화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상대와 얼마나 깊이 있게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침묵은 적이 아니라 다음 대화를 준비하는 잠시 동안의 쉼표일 뿐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미는요, 대화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횡설수설하는 대신에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찾아내서 정막을 호감으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지우고 그 자리에 여유로운 대화의 설계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어색한 시작을 가장 아름다운 대화로 바꾼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하루 동안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린 영화, 바로 비포 선라이즈입니다. 영화 속 제시와 셀리는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숨막히는 정막 없이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비결은 단순히 그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멈추지 않고 상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의 창을 열어둡니다. 상대가 던진 작은 단어 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시 질문으로 되돌려주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화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전해주는데요. 대화는 나를 뽐내는 무대가 아니라 상대를 알아가는 탐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시와 셀린이 서로의 사소한 취향과 기억을 공유하면서 단단한 유대감을 쌓았듯이 우리도 정막을 깨기 위해서 거창한 유머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상대가 신나서 말할 수 있는 작은 자랑거리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차가웠던 정막은 어느새 따뜻한 공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어색한 침묵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초점을 나에게서 상대로 옮겨야 합니다. 지루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대화 근육을 키워줄 3가지 핵심적인 마음 재배치 과정을 단계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재미있어야 한다 라는 강박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소소한 자랑거리 찾기를 배치하세요. 정막이 흐를 때 우리는 흔히 나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대화의 주도권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상대를 말하게 할 때 생깁니다. 상대가 이미 오픈한 것들, 예를 들어서 오늘 메고 온 가방이나 독특한 시계줄, 티셔츠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소소한 소재를 가볍게 언급해 보세요. 아까부터 저 시계줄이 눈에 들어오는데 혹시 어디서 사셨어요? 애플워치 줄인가요? 같은 질문은 상대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평가는 빼고 내가 본 사실만을 긍정적인 말투로 전하세요. 상대가 자신의 안목을 자랑하게 만드는 순간 어색함은 사라지고 여러분은 센스 있는 대화 상대로 각인될 겁니다. 두 번째 단계의 재배치는 서로 다른 점에 대한 불안을 덜어내고 유사성의 원리를 재배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없거나 공통된 화제가 없으면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초조해합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나왔던 작은 관심사 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아까 전에 와인 공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요즘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유사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까지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저 관심사나 취향의 교집합을 찾아내서 저도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거예요. 재배치의 세 번째 단계는 닫힌 질문을 마이너스하고 상대의 말을 인용한 열린 질문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점심 드셨어요? 같은 질문은 네, 먹었어요.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대신 상대가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해서 질문해 보세요. 아까 달콤한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스타일의 디저트를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는 존중을 느낀과 동시에 더 풍부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와 같은 말을 넣어서 상대가 신나서 이야기할 판을 깔아주세요. 여러분은 그저 잘 듣고 리액션만 해주면 됩니다. 재배치의 본질은 침묵을 채우려고 애쓰는 에너지를 아껴서 상대를 빛나게 하는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두 주인공은 단 하루의 대화만으로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만남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질문과 진심 어린 경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화의 설계자가 되기로 해요. 말의 화려함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그 따뜻한 시선이 여러분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말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마이너스 하세요. 대신 상대를 궁금해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재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기적으로 바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길 응원하지는 않을게요. 대신 말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상대의 영혼을 미소 짓게 만드는 가장 우아하고 지혜로운 대화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정막은 결코 소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대화로 나가기 위해서 잠시 호흡을 고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소통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감정 재배치는 여기까지입니다.